지난주 서귀포시의 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연결식에 함께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고 임성철 소방장의 관이 태극기에 감싸여 옹구차로 옮겨집니다. 받지 못한 임명장 곁을 고인이 스쳐 지나가고 자치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마지막을 배웅합니다. 1시간에 달려 도착한 곳은 끝내 복귀하지 못한 고인의 근무지. 고인의 마지막 출근길이자 퇴근길. 함께했던 동료들이 긴 거수 경례로 고인을 맞이합니다. 좋았던 것만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주시에 마련된 연결식장. 800여 명의 동료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이 고인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임 소방장을 추모했습니다.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현장을 누볐던 동료 대원은 친구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조차 들지 못합니다. 나는 내일부터 다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고 그때마다 너를 내 가슴에 품고 함께 갈게. 고인의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아들이 가슴 아파할까 애써 웃으며 손인사를 건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 마지막 바람을 털어놓습니다. 아들의 희생과 청춘이 밑거름이 되어 소방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저희 가족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첫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고향에 있는 아픈 엄마를 돌보겠다며 재시험을 보고 제주로 온 임성철 소방장.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거센 불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임 소방장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투서됐고 고인의 유해는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도를 3개의 시로 나눈 뒤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과 주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아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도민참여단. 지난달 수기 토론회를 끝낸 뒤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체제 계층 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는 시장 군수와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64.4%였습니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였습니다. 가장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안으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의 행정구역이라는 응답이 55%였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등 4개의 행정구역은 42.5%였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오는 12일 사무 배분과 재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주민 투표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은 도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참여단을 우리가 이 작은 제주도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모이신 그런 이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폐지한 시군을 부활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보류됐다는 점입니다. 법안이 이견이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저희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안부에 저희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도민 여론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체제 개편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도내 카지노를 둘러싼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카지노 안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환치기 하는 불법 거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따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인 없는 칩을 슬쩍 자기 자리로 가져오는 남성. 게임장에서 3,500만 원어치 칩을 훔쳐 경찰에 붙잡힌 40대 중국인입니다. 이 칩들은 현금이나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반드시 카지노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제3자에게 돈을 보내고 칩을 받는 불법 대부업이 중국인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칩을 살 현금이 없는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칩을 빌리거나 계좌로 돈을 보내 구매한다는 겁니다. 국내 휴대전화 메신저 결제와 비슷한 중국의 간편 결제 방식 위챗페이를 이용해 위안화를 송금한 뒤 칩을 받는 신종 환치기 수법도 생겨났습니다. 칩스를 달라고 하면 그 손님은 카드를 긁거나 아니면 중국 계좌에 있는 돈을 위챗페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시키면 칩스가 나오는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칩을 산 뒤 위안화를 송금하는 건 불법입니다. 은행이나 정식 환전소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대부업자까지 카지노 안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카지노 업체가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카지노에서 이렇게 대놓고 운영진들이 옆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는 거는 운영진들과 연결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5건의 중국인 감금과 폭행 사건도 모두 카지노에서 게임칩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고 20%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카지노에서 손님 간 금전 거래 등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관리자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는 그 대부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행위가 발견 시 구속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주도는 불법 금전 거래를 알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들이 알려지면 카지노 산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지노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부업은 점점 규모를 키워가며 기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그동안 연구와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 도입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1년 앞두고 열린 박람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학교에 몇 개의 선택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인지 교사의 설명을 집중해 듣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원래 7개 학과를 학번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개 원래 반이긴 한데 한 반을 줄여서 7개의 학급을 구성을 예상하고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마음에 둔 진로에 따라 미리 학업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 과목을 이수한 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별로 공통과 선택 과목 수업을 위한 가변형 교실을 구축하는 등 공간 재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교원 확충도 필수. 제주도교육청은 도내외 7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교수와 강사를 지원받아 수업을 개설하고 내년 9월부터는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실시간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제공할 수 없는 중요한 강의들, 이런 것들은 육지의 명문 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에서 학생들이 적성이나 진로보다 대학 입시를 고려해 이수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 도심 학교에 비해 대면 수업 과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마치 초봄처럼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일 텐데요. 제주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중국 상해에 있는 고기압을 따라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추위는 누그러들었지만 이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밤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텐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9도, 서부와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추자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높아질 텐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내일도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과 주말에는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신임 사령탑에 김학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강원과 성남, 광주 감독과 2018년 U23 감독, 2021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으며 제17대 제주 유나이티드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젊고 가능성이 풍부한 팀인 제주가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팬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부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와 한국남부발전이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프로젝트 협력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추자도의 우수한 바람 자원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공동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에퀴노르는 추자도 서쪽 해상과 동쪽 해상의 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풍향과 풍속 데이터 수집을 완료했고 현재 사업 허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춤을 추지 말아달라는 음식점 직원에게 경남의 모 대학 교수가 반말과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경남의 모 대학 교수에 대해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의 한 사립대 교수가 일반 음식점이니 춤을 추지 말아달라는 직원을 밀치고 폭언해 음식점 관계자가 해당 교수를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낮 제주시와 서귀포시 세 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를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야간은 물론 주간 시간에도 주요 지점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645건으로 2022년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